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 위법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는 탄핵 심판이잖아요. 예. 그런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이후에 여러 가지 담화 과정에서 국회 예산 삭감이나 감액 이거를 국회 폐악질, 국회 반국가 행위, 국정 마비 행위 이렇게 부르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된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먼저 여쭤볼 건데요. 주신문 사항에 나타난 몇 가지 확인된 것들만 제가 한번 짚어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문 답변하실 때 12월 1일 날 계엄 이틀 전에 야당이 2025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처리했다는. 예결위에서도 11월 29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29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맞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12월 2일 날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 기한이 12월 2일이지만 그날 상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을 주겠다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12월 3일 날 아직 협상 기한이 일주일 남아 있는데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산 폭거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으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M6 미사일, 대드론 통합체계 그리고 이런 안보 예산들, 아이돌봄 예산이나 여러 복지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사실 이 예산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삭감이 됐었다라는 건 증인이 확인하신 거죠? 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먼저 짚을 부분이 대왕고래 부분은 혹시 계속 그 뒤에 좀 팔로우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1시간 전에 산자부에서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얘긴 들었습니다. 1차 시추 결과에 대해서. 예. 확인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자리에 있고 경제수석으로서 좀 피청구인의 가까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있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 주신문 같습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확인하시죠.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그럼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당일날 저녁에 제 기억에 10시 조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참모 소집이 돼서 제가 도착을 9시 한 40분, 50분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회의에도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회의도 같이 들어가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대기실에 대기하고 대기 있었습니다.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대기하면서 여러 말씀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증인이 그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할 것 이런 요건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증인의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 그 다음에 예산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은 예산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인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시고 증인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셨잖아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비상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화를 전혀 안 나누셨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 기재부 장관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뭐 전화 통화도 예. 없고 그랬어요. 예, 전화 통화한 적 없습니다. 대화도 하신 적 없고요. 딱 전화 통화 한 번 제가 번? 받아본 네. 거는 제가 여기 증인 채택됐다고 무슨 이유로 됐는지 아, 본인 직접 통화는 아니고 아, 비서실에서 한번 연락이 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회의 같은 데서 만나기 때문에 회의 같은 데서 만났을 땐 얘기는 하지만 비상계엄과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뭐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어떤 사령탑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누시나요? 예,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본인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제 그 국회 국조특위에서 대독을 하시긴 했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같은 생각인가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호증에 24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피청구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준 문서인데요. 그 증인은 이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뭐 검토하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예. 혹시, 네, 보셨죠? 그러면 뉴스 통해서 봤습니다. 네네. 이 문서를 보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55조에 의하면 예비비 총액은 국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임의로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어렵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검토를 해보지를 않아서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길래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문서에 밑에 국가 비상 마지막인데요.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기재부가 임의로 이렇게 전용해서 편성을 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제가 뭐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네. 못하고 뭐 어떻다 말씀을 원칙적으로 못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 문서를 봤을 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도 처음 뉴스를 통해서 봤고 오늘 보지만은 네.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물어볼 텐데요. 증인이 이제 1987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계속 예산재정부서에 근무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도 8월에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뭐 근무하고 계셨었던 거죠? 예. 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제76조에 따라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별도로 이런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위해서 구성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증인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부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따로 예, 예. 뭐 따로 예. 뭐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하실 때 기재부에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뉴얼 같은 게 그런 거 없습니다. 본 그런 적도 거 없나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같은 문서에 이 문서와 관련된 제목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릴 텐데요. 같은 문서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이제 예산 전문가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에 파견 나가셨었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회 관련 임금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전문가 보통 이제 임금이라 그러면 통상임금, 일용직이나 이런 경우 채용할 때 통상임금으로 그러니까 예산 국회에 종사하는 반영하는데 사람들의 임금으로 예, 볼 아니 수 근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분은 반은 모르시겠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헌법 제54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예산 편성 권한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국회는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 57조에 따라서 국회가 임의로 정부의 동의 없이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감액할 권한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정부가 예산안 제출하면 아까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각 항을 이제 사업별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네.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 지출 예산안을 국회가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뭐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증액 사업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말고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감액한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총지출 감액 규모가 2025년에 4.1조 원, 2024년에 4.7조 원, 2023년엔 13.8조 원, 2022년에 5.6조 원입니다. 증인 이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중에 2022년 부분은 5.6조 원 감액됐을 때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감액된 것이죠. 연도상으로 봤을 때. 예, 네. 총지출 감액 규모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최근 4년 중에 2025년의 감액 규모가 가장 적은 거 아닌가요? 통상 네. 그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조에서 5조를 하니까 네. 4.1조가 그 많지 않은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피청구인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을 4.1조 원을 깎은 게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킨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야당이 예결위를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인지 이런 주장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1조 원 감액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예산 폭거라든가 국정 마비 사태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단독 야당 통과시킨 거 하나 하고 네. 4.1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 부분은 이따 또 예, 규모 여쭤보겠습니다. 자체는 그게 크다고 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업 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특정 사업 부분의 예산이 뭐 감액됐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왕고래 지금 뭐 경제성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뭐 대왕고래 예산 시추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1차 시추에 경제성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이 석유 탐사 같은 경우에는 제 질문은 여러분 국정이 마비되는지를 여쭤본 그 거예요.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까 네. 유전 개발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석유 있을 수 있다? 석유 개발에 네. 그쪽에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그 부분에는 국정 마비라고 하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데 상태가 되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증인 잠시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그 특정 사업의 예산이 감액이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마비될 여지는 있어도 국정 전반이 마비된다고 단정 지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내용으로 국정 전반이라고 하는 건 예비비 같은 경우가 국정 전반에 얽히는 건데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문제가 예비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비 뭐 이런 거 감액된 것도 수사 같은 걸 잘 못하니까 마약 수사 같은 게 차질을 빚고 그러니까 하는 마약 수사 그런 차질을 빚으면은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제 뭐 답변 전문가로서 드릴 어떻게 필요는 없는 것 생각하시냐고 같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판결에 저는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